회의부의 안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계실 거고, 또 우리 새로 선임된 이사님들 인사가 있으니까 새로 선임된 이사님들 인사를 들어보고 여러분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신규 이사로 선임되신 구본상 사내이사님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박기환 사내이사님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요 앞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화분 옆에 서셔서 주주님들 볼 수 있도록.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본상입니다. 아까 잠시 1층 가서 멀리서 오신 분들 잠시 인사를 드렸는데 한 30분 되었던 것 같은데 강당에는 한 3배 가까이 더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멀리서까지 오신 건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감사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핸드폰이나 여러가지 스티커도 붙이고 혹시나 불쾌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거래처나 협력업체나 지인들 회사를 가면 여러 번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너그럽게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총을 통해서 등기이사로 등재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해서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님 잠시만, 저하고 많이 닮았죠? 저보다 키도 크고 저보다 공부도 잘했고 앞으로 사업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저 엄마가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동환 이사님 부분 생략. 이동환 이사가 제가 스카우트 해올 때 LG전자에 근무했는데 LG전자 사장이 앞으로 LG전자 사장 제목을 키우고 있는데 내가 스카우트 해갔다고 생략. 그리고 이제 오셔서 R&D 센터장을 한 3년에서 우리 신성델타가 로봇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공장 잘 관리하고 또 각법인장을 원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을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아주 좋은 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박기환 상무이사. 반갑습니다. 금일 사내이사로 선임된 박기환입니다. 제가 회사 덕분에 이렇게 유명인이 될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제 이름이 박기환입니다. 일어날 기자의 완전할 완자입니다. 제 부모님이 완전하게 일어나라고 저를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희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저희 그룹의 임직원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셔가지고 저도 성장을 했고, 이번에 선임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회사 성장에 기여를 하고 또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주주총회를 여러분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합쳐서 미래에 대한, 또 먼 길에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질문해주시면은 아는 대로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앉아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키가 커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그 23년 12월 1일에 퀀텀에너지 연구소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퀀텀에너지 연구소 측에서 밝힌 유상증자 자금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이슈인데 그걸 이제 상호비밀 유지 계약을 해서 그거 지킨다고 참 힘들었어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저희 L&S 창투에서 투자를 했고 그렇게 힘들게 해가 왔는데 사내에 자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바닥이 났고, 그래서 증자 얘기가 나올 때에 저희들하고 그때는 콘택이 안 될 때니까 L&S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대주주의 참여를 어떤 창업자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꺼리지 않습니까? 역시 퀀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퀀텀 에너지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었고, 그래서 평가는 그냥 하지 말고 어떤 잣대를 대어보자 하는데 마침 벤처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L&S가 투자하면은 조금 또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객관적인 사안이 나왔고, 그 벤처 캐피탈에서 가격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 가격에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시작됐고, 저희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순수한 과학자의 꿈을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많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 검증을 못했습니다. 근데 L&S에서 검증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가지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L&S는 또 심의관들이 다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사회에 제시해서 내부 절차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우리 결정이 참 잘된 결정이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 상심했던 것은 한 과학자의 이런 발표가 있었을 때에 유사단체나 이런 데서 검증을 하려고 들이댈 게 아니고 뭐가 부족했니?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물질이 되면은 그 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했지?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안 나오고 전부 검증해서 맞다 안 맞다로 가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붕괴했고,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은 최대한 지원해서 이 과학자의 꿈이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또 사람을 위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받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자. 이 철학이 저희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지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성델타테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신성델타테크에서 앞으로 인자초전도체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초전도체 사업이라 했죠? 예.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략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돈은 이제 투자해놓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죠? 저희 투자가 벤처 투자니까 저희들이 초전도체 외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L&S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사원이 꿈 그리고 도전이지 않습니까? 이 도전하지 않으면은 멈춰 있으면은 저희들이 LG전자와만 거래하면은 그게 뭐 경상도 말로 짭짤합니다. 이익 냈고요. 저희 공적 올려가고. 그러나 저희 회사는 그런 DNA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실패 무지했어요. LCD에 투자 잘못해가지고 한 100억 이상을 날리고 애기들 전기차 만든다고 해가지고 또 100억 이상 날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말로 치기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근데 안 사더라고요. 뭐 할 수 없죠. 근데 너무 좋아해요. 왜? 공짜로 주니까. 할아버지가 150만원짜리 전기차를 사주니까네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네 돈 주고 사라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 초전도체도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퀀텀과 협력해서 이 일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호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 협업체제를 계속해서 가져가야죠. 가져가서 뭘 해내겠다? 이런 말은 저희 권한도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고 이 퀀텀에 저희가 좀 잘 보여야 합니다. 잘 보여가지고 아이고 이 신성델타 회장이 뭐 여태까지 도와주셨는데 이거 함 해보시지요 하는 소식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은 그렇다고 뭐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미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질문 3. L&S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L&S에 투자하실 때 이미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인지하고 계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L&S가 창업할 때 저희들이 2대 주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전이죠. 그때 들어갈 때 저의 속성입니다. 후회 반, 맛 좀 반쯤 괜찮겠지 하는 속성으로 들어가가지고 11년 동안 이익을 하나도 못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제3의 사모펀드가 인수하러 들어왔습니다. 여기 중간 내용은 공개 안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 생략합니다. 다만 이걸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저런 일이 있은 후 오늘 선임된 부회장이 과거에 투자자문사를 운영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자문을 구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서포트해주는 게 참 좋겠다. 우리가 인수하자는 쪽으로 건의가 들어왔고 제가 결심해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경기도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전부 중국으로 다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면 공장을 팔아야 되는데 110억에 내놨다가 105억에 내놨다가 100억에 내놨다가 95억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우리가 인수한 게 그때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마침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마스크 제조하시는 분이 클린룸이 필요한 거예요. 마스크를 만들려면. 근데 그거는 저희가 LCD를 했으니까 클린룸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사고자 해서 좀 더 싸게 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90억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타이밍이 맞아져가지고 90억에 더 얹어서 그 지분을 최대 주주 지분을 샀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걸 알고 샀냐 물어샀는데 모르고 샀습니다. 퀀텀을. 근데 그 회사가 있다는 건 다 알죠. 장부 내에 있으니까. 근데 장부상에 다 제로로 돼 있는 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미 장부를 다 제로로 해놨던 상황입니다. 여기 중간 부분도 생략. 그래서 저희가 L&S 인수를 애초부터 했었고 인수를 사모 때부터 같이 했고 L&S의 전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관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뢰성이 제가 원체 컸기 때문에 엔지니어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다음이 이제 엔지니어라. 엔지니어를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된 뒤에 이제 아는 거고 그 뒤부터는 이제 새로 투자한 것들이 다행히 L&S에 투자한 것들이 막 상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만에 저희 투자한 거는 다 회수를 했습니다. 돈은 안 가져갔지만은 L&S를 통해서 저희는 미래 기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미래 기술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 있는 연구원들에 대한 보고랄까 보고라기보단 이야기를 받고 또 교육도 받고 해서 신성델타의 미래의 기술을 끌어가는 좋은 파트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주주들도 다 인수하면서 다 저한테 위임을 다 해주더라고요. 이후 부분도 생략. 질문 4. 퀀텀이 유증을 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또는 뭐 기타 등등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퀀텀이 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1차적으로 특허에 관한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리고 운전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들 자금하고 그 다음에 설비를 좀 사야 됐어요. 여태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비를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대학, 뭐 어떤 기관에 보내서 하고, 근데 너무 힘들게 해서 이제 자기들 소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된다 했을 때 우리 벤처 같이 투자한 사람하고 이 정도 하자, 이렇게 했고, 차후에 더 요청이 있을지 어떨지 그거는 아직 이야기를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또 의견이 있겠죠. 하자 그러면 그때는 우리만 들어갈지 아니면 제3의 회사가 또 들어갈지, 그 제한 문제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질문 5. 저는 주식을 조금 미천하게 뭐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고가에 또 이렇게 사주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마스크 안의 표정이지만은 제가 볼 땐 주식으로 돈 좀 버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은 전공이 이 공학 쪽입니다. 그래서 공학 쪽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신성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관에도 회사의 시너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회로 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관에 더 추가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다른 분이 주주분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회장님도 초전도 사업을 하신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성일렉트로닉스의 그 부분에 초전도체에 대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그렇다면은 그런 쪽에 제가 알고 있는 미천한 지식이지만 그쪽에는 방막, 회로 방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 방막 기전? 도 우리 신성델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L&S가 9.7% 보유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해서 5% 가지고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사님 빼고 나면은 저희가 인제 2대 주주 되겠죠. 그 안에서는 그 말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역할이란 게 끌어가는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원해서 성공을 시켜나가는 그런 일을 계속해내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그렇게 잘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질문하신 걸로 보고, 그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SE를 저희가 인수를 할 때 3년 전에 사실 저희들은 주로 기구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기초기술이 회로 쪽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이게 저희는 자꾸 완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청소기, 여러분들 LG 청소기 아시죠? 로봇 청소기 해가지고 그 전체를 저희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그 옛날 어머님이 쓰시던 그 이조식이라는 세탁기는 저희 태국 공장하고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완제품을 다 해서 전 세계의 LG 브랜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근데 그 제품이 한국서는 전혀 안 팔리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혼수품 1위입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회로 쪽에 갈구하는 바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가까운 데 있는 회로 기술 중에서 나름대로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냐 하니까 신성일렉트릭이 원래 이름은 신성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회사를 인수를 해서 신성일렉으로 이름을 바꿔서 편입을 했는데, 밖에 있으니까 회사 성장에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거기 규모도 너무 작고 우리하고의 소통이 안 돼서 이 일렉을 사내로 들여와가지고 사내 사업부로 만들어서 합병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된 게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말고 쿡탑이라 그러죠. 전기레인지를 우리가 좀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보자. 그래서 전기레인지에 대해서 특화된 기술을 그 업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오면서 LG 있는 전자의 전기레인지를 저희들이 곧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린나이는 이미 했고, 그래서 이 SE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그 회로 기술을 전기레인지에 반영하면 좋겠다라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초전도체 이야기가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 안 시키겠습니까? 최근 한 3년 사이에 회로 쪽이 충원이 무지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도 해야 되고 기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기판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디가 있을까, 어떻게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를 시킬까 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그 기술을 신성델타에 줄지 안 줄지는 퀀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퀀텀에 잘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비전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SE가 인수되면서 사내 분위기 같은 건 아주 좋습니다. 질문 6. 신성델타가 공식적인 퀀텀 2대 주주로서 이제 관련된 서포트를 해주실 거라고 회장님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데, 신성델타가 여러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작은 회사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이 초전도체라는 이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신성델타가 단독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혹시 큰 기업과도
나중에 추후에 협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 신성델타 아무것도 안 하고 로얄티만 받아도 뭐 안 괜찮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사업을 잘 해오지 않고, 그래서 끝없는 기술 개발에 우리도 임발부하자. 그래서 이제 너무 다른 테마로 움직이니까 사실 저희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퀀텀에 자꾸 여부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연구할 거는 고분자 화학을 전공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지, 아니면 전자를 전공한 사람이 와야 할지, 아니면 물리학을 한 사람을 해야 할지 너무 광범위하니깐. 그래서 방법이 없고 인터넷에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나가면서 오늘 주총할 때 어느 분이 공중부양하면서 회장님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해서 저보고 신발을 좀 좋은 걸 신으라고. 이 공중부양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전도체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내년 주총쯤 되면은 뭐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저희도 걱정이죠. 그래서 퀀텀에 가가지고 달달달달 볶아야죠. 빨리 들고 오라고. 질문 7. 기존의 투자를 유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방금 질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L&S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고 듣고 결정하셨다 했는데, 지금 유증을 참여를 함으로써 직접 투자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퀀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APLM 또는 기타 논문, 특허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득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게 소통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죠, 그죠? 소통하는데 논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한번 박사님 오시라 해가지고 도대체 초전도체가 뭐냐? 그래가지고 강의도 한번 받았거든요. 저도 알기로 저항이 제로 되면은 완전 도체가 되는데 마이스너 효과가 없으면은 초전도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제로옴과 마이스너 효과가 동시에 있을 때 초전도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물질이 없지 않습니까? 상온상압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가 입장에서는 마이스너 그거 없으면 안 되나? 저항이 한 30%만 줄여져도 우리 세계 1등 할 수 있는데, 이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건 사업가의 욕심이죠, 그죠? 근데 과학자의 욕심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순도를 찾아내는, 그거는 내 추측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APL 이런 데 가서 어떻게 검증하고 뭐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또 과학자들 이야기들, 학회의 이야기들, 전기연구소가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있는 전기연구소 원장한테 초전도체 물어보면은 저보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하고 우리가 정말 도와서 퀀텀이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 외에는 더 이상의 뭐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유별나게 가가지고, 우리 성향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봐온 거 그렇게 모 주가를 부양하고 뭐 말을 내고 그 모 회사는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거는 경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유한 정보, 또 차별된 정보, 알리지 않는 미공개 정보, 이런 걸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알릴 거는 알리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그걸 단기적인 어떤 그런 걸 노리면은 단기에 파는 사람이 득을 보면은 그때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없을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잘 좀 만들어서 여러분 주주에도 부응하고 회사 발전에 기여해야죠. 그래서 그 회사 발전이 정말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살찌우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좀 큰 꿈을 가지고 가면서 비전을 좀 갖자. 그것이 저희들의 덕목이고 또 철학이고 그렇습니다. 질문 8.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퀀텀 에너지에서 초전도체가 처음에 논문 나왔을 때 3박 4일을 밤새 가지고 논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쭉 봤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게 신성 일렉트로닉스의 PCB 기판 그쪽 적용하는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PCB 산업은 이제 사양 산업으로 쉬는 쪽에서도 이제 중소업체들이 시장성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경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총 공시 봤을 때 PCB 쪽으로 사업 부문을 확장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이 PCB는 대만 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업, 많이들 하고 있는 거라서 비전도 없고, 근데 굳이 신성일렉에서 PCB로 초전도를 한다고 하셨을 때 차라리 대만에서 저렴하게 갖다 쓸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전도 전선 해가지고 LS전선 아시아에서 LS에코에너지에서도 초전도 사업을 한다고 공시를 냈잖아요. 그게 방막이 주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PCB 기판도 어차피 이거 방막이잖아요. 방막을 이렇게 얇게 도포를 해놓은 다음에 기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 말씀을 유추한 바로는 퀀텀 에너지는 방막을 상업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업화하려면은 벌크나 이런 샘플들은 의미가 없고 방막을 해야 되는데, 회장님께서 PCB 기판 쪽에 적용을 한다 하신 그 말씀은
방막을 상용화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아까 사내의 초전도 쪽 분야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농담식으로 말하는 게 이 상상초가 사실이면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다룰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 큰 물질이거든요. 방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신 기판하고 같이 해서 사업은 사실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고 퀀텀의 권한인 거죠. 그죠? 퀀텀이 뭘 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SE 그 기판하면서 사양산업 맞습니다. 해외에서 중국에서 대만에서 사오면 훨씬 쌉니다. 근데 우리 고유기술 없이 조립할라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힘들고 그래서 설계는 우리가 하자. 설계는 우리가 하고 만드는 것은 중국서 하자. 지금 그렇게 예측이 돼 있었는데 중국을 가서 만드는 것을 코오더넌을 해주고 질의를 하려니깐 저희들 라인이 없으니까는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큰 기업 인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인 2라인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베이식을 마련했다고 보시고 그 베이식에 방막을 입힐 것이냐 안 입힐 것이냐 하는 거는 저희 선택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입히고 싶죠. 그죠? 근데 그거를 기술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하는 거는 퀀텀하고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거고 퀀텀이 신성델타가 이 정도 기술 같으면은 이렇게 되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R&D 해야 되는 거죠. 그런 R&D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PCB 기판이 사업부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투자를 하면 신성델타가 투자해야지 옳게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 하니까 신성 SE라는 조그만한 회사에서 하려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참 잘 끌어들였다 안에. 그렇게 해서 기존은 세탁기하고 청소기하고 전기레인지에 어셈뻘 하는데 베이식 기술을 도와주지만은 그 원천 기술 쪽으로 들어갈 때 기판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저희 새로운 비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초전도판보다 더 넓게 보고 계신 거죠? 저희가 하는 업종이 현재 전기전자 업종이고 또 하려는 게 말씀대로 또 배터리, 부수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수바 역시 도체 아닙니까? 그죠? 전도체인 거죠. 그죠? 그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숙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R&D 쪽에 계속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회사 와서 분위기 보셨겠지만 저희 분위기 참 좋죠? 저희 사무실에 한 번씩 연락해 주셔서 우리 새로 선임된 경영진 다 젊으니까 같이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사실 저희 신성델타가 78년 전에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지리산 밑에 목재 공장했고 50년 전에 70년 가지 말고 50년 전에 한국제조업이라는 게 제재소, 그 다음에 양조장, 그 다음에 정미소 이게 한국의 3대 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제재소를 했고 그때 그 제재소가 바뀌어가지고 플라스틱을 하게 됐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해서 그 다음에 가전제품,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르노와 같이 했죠. 그리고 지금 로봇은 이제 완제품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 사업은 이제 신물질 이쪽으로 비전이 설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70년 전에 시작했던 나무공장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은 사실 함께 일한 우리 임직원들의 노고가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고 상장 이후에는 주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서 주주님들의 성원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가 서왔고 종업원이 1000명까지 있을 때에도 지금도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없게 안 생겼습니까? 그죠? 서로 화합하고 응원하고 나는 주는 사람이고 당신은 받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더 쉐링하면서 공동의 목표로 가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신성이 참 고마운 존재다, 고마운 회사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가니까 작은 돈을 가지고 서로 실랑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지금 많이 깔려 있어서 여태까지 지난 8개월 동안 대처했던 내용을 보면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고 최종 마무리 멘트는 제가 날도 좀 축축한데 오뎅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뎅 국물 맛 참 좋죠? 우리가 일본 오뎅집에 가면은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오뎅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는 3대를 끓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신성델타가 3대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버님, 저, 그리고 아들. 3대를 끓여내는 그 진한 오뎅 국물 맛을 우리 주주분,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다짐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또 그런 책임하에 열심히 하고 저는 비상임이사로서 이제 일선엔 없지만 의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서 회사를 코오더네이션 해주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쉽게 말해 갖다 붙이는 그런 일을 하고 현 사업부는 각 사업부에 이제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통해서 정말 주주와 사원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국물 맛을 드릴 각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